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 변호사와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들이에요. 네, 통쾌 김변입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게스트 서변입니다. 서변님 뭐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서변이 에너지 드링크라도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 지난주에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 얘기를 하기도 전에 학교 폭력이랑 뭐 학폭위 뭐 이런 그 얘기 하다가 위원회 끝나가지고 드라마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내용이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벌어지는 어떤 그 학교 폭력 이야기예요. 이제 그게 사건의 중심은 아니고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어른 싸움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네네. 어떤 아이가 다치게 되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인데요. 그 어느 날 밤에 학원에 갔던 주인공 선호라는 남자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식물인간이 되는데 옥상에 그 선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또 이제 그날 밤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학교 전담 경찰관분은 선호 학생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시고 또 이제 일부 아이들이 평소에 선호가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제 자살로 결론이 나는 듯 했는데, 그런데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선호 부모님한테 어떤 메시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메시지에 이제 선호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딱 신발끈 모양이 다른 걸로. 네네네. 네. 일부인데,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당연히 이제 충격을 되게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품고 뭔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다가가는데, 그 옥상에 이제 선호 학생의 신발이 되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였었다는 게 어떤 이제 자살의 어떤 큰 증거가 되었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서. 네. 근데 그 증거품으로 받았던 신발 끈이 보통 묶는 그 리본 형태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서야 이제 선호 어머니가 깨닫게 되죠. 선호는 이렇게 신발끈을 묶지 않는데? 원래 좀 다르게 묶는. 네네네. 이게 안쪽으로 뭐 이렇게 묶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이게 좋아 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평소 선호가 신발끈을 매는 그 습관과 달리 묶여 있었던 거, 뭐 그런 거가 이제 어떤 상징처럼 하면서 자살이 아니다. 네네네. 어떤 증거로.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약간 이사장 아들, 네, 이사장 맞아요.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을 주도하던 가해자. 인물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학생 중에 한 명을 막 괴롭히는데 동희라는 친구를 이제 이사장 아들이 괴롭히는데 선호는 약간 되게 착한,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떨어져 발견된 친구는 되게 착한 친구인데 이제 그렇게 뭐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그런 거였죠. 피해자 중에 동희라는 친구도 있고. 네네네. 동희라는 친구는 이제 전 학교에서 약간 왕따를 당하는 친구였고, 예전 학교에서. 현재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선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상황, 이러한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상황들이 이제 막 밝혀지면서 이렇게 막 드라마가 네네네네. 아니 학생들끼리는 알았죠. 학생들끼리는 다 알았죠. 네, 근데 그 동희 때문에 이제 그 옥상에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동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제 선호가 나서서 애들 그러지 마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그게 이제 못마땅했던 마음이 내심 있었었고, 너가 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었던 선호는 거고. 약간 정의의 사도처럼 중간에 나서서 이거를 조정하려고 했었던. 네, 상당히 착한 인물로 나와요. 드라마에 상당히 착한 인물로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는 또 이제 어떤 다희라는 학생이 연관이 되어서 이제 이 옥상의 문제는 생기는데, 뭐 그건 또 별개 얘기여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드라마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이 선호라는 학생이 점점 이제 어떤 그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찍히게 되고. 네, 한 4-5명의 아이들로부터 이제 폭행을 조금 집단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이 네. 학폭위 얘기가 나오나요? 네, 학폭위가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이게 이 드라마에서는 사안이 조금 중해요. 왜냐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졌고 지금 굉장히 크게 다쳤기 때문에 이거는 학폭위를 넘어서 지금 형사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학폭위는 학폭위대로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경찰이나 거기에서의 조사는 그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이게 이중처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왜냐면 학폭위 이 법에 뭐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은 학폭위를 열지 않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또 이제 형사 사법 절차대로 나오는 처분을 또 받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경찰에서 이제 범칙금 나오는데 따로 뭐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조사는 선생님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시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폭위에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보고 이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토론회 같은 그 선생님들이 주로 모이신 자리였어요. 거기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었었는데 그 어떤 학교들에서는 그런 좀 약간 진보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려나? 그런 방법들을 차용해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있어요. 그 사례들을 들려주셨는데 그 되게 학생들이 자치를 배울 수 있는 좀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저학년인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역할을 하나씩 준대요. 너는 변호사, 너는 너는 학생 주임. 아니, 사회에서의 역할 있잖아요. 너는 경찰, 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싸우면 그 경찰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해주고. 밤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변호사가 와서 중재를 해주고 이게 실제로 신기하다. 약간 그 경찰은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뭐 약간 달란트 시장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뭐 약간의 지폐 같은 것도 있나 보죠. 그런 걸 좀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활발하게 잘 굴러간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거기는 좀 더 중학교였나 고등학교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생들 자치를 배우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근데 거기에 자기가 뜻을 가지고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저희가 너무 그랬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랬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을 그러면서 우리 학교만큼 좋았던 학교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께서 그래도 아이들이 그 거친 시간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가를 배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그 학교에서 학생 자치를 하면서 물론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똑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사회로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의 생활은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 말하고 그 생활을 들어봤을 때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학생 자치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랬던 거고 또 이제 본인의 생각에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약간 그 힘으로 누른다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매를 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아이들이 과연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힘으로 누르는 거 말고 뭘 배우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벌보다 좀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착하네요. 시킨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근데 또 학생들도 말을 뭐 한 번 한다고 듣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애들 꼭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고 저 근데 진짜 고생하신 거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막 애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의 나쁜 거를 막 배우면 어떡하지? 막 그걸 사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전관이다 막 이런. 전관이다. 내가 얘랑 친하다. 친하고 약간 사탕 줄게. 무마해줘. 그러면 뇌물을 주는 현장을 잡아서 또
검사가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는 과정으로 할 근데 사실 이제 뭐 다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생활하면서 꼭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쵸, 맞아요. 갈등을 꼭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갈등은 꼭 해결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갈등은 꼭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갈등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해서 중간으로 맞춰가는 거지 꼭 갈등을 뭔가 해결하고 갈등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 조정 거. 과정도 이제 판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판사는 딱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근데 이게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어차피 그 안에서 계속 어울려야 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연예인 그 사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어렸을 때 이제 그 교내 친구 관계가 거의 그 친구들의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한번 배척된 상처는 굉장히 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피해자 친구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갈등 해결은 유달리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 학폭위나 아니면 학폭법의 절차에 관해서 좀 비판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서 가해 학생이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자. 피해 학생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내가 느낀 감정이 뭔지를 가해 학생이 듣게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이 아이의 교내 그 피해 학생이 다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가해 학생이 뭘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연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거를 이해하는 애면 처음부터 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찌들어 있는. 제가 오늘 오면서 통계를 조금 봤어요.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 폭력 실태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조사했을 때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게 한 1% 정도. 5만 명 정도가 그렇다고 너무 숨겼는데? 했고 너무 조금인데. 그리고 심지어 가해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한 친구들도 있어요. 0.3%였나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니?라고 질문지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장난으로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별 뜻 없었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제 생각엔 그래요. 아기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저 친구가 너무 미워서 또 있긴 했는데 상당히 좀 한 7, 8위 정도 좀 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장난으로 재미로 그냥. 그렇죠. 대부분 그냥 군중심리 얘기해서. 네네네. 다른 친구가 하니까 힘센 친구가 하니까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설득하고 그런 건 장난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약간 거의 믿음이지만.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김현님 말씀을 동의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씨앗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도하는 그쵸. 주동자. 주동자들. 주동자들은 아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게 되게 힘들고 되게 좀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쵸, 맞아요.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큰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까? 저 예전에 학원 알바했을 때 초등학생들에 불과했는데 5학년인가? 근데 이제 그 중에 약한 친구가 있고 힘센 그 어떤 학교에 일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되게 괴롭히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예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느끼게 하는 건 정말 어렵구나. 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방법이라서 좀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이해시키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이제 사후 교정이나 아니면은 개입하여 교육한다라는 입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이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려면은 그 문화 자체를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만화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폭력하고 뭐 학교에서 속히 잘 나가는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뭐 징계를 하고 이 사람을 뭐 선생이 계도를 하고 이런 방안보다는 원칙적으로 어떤 문화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문화인가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네이버 웹툰에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 웹툰의 네이버 웹툰 주 연령층이 학생들이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보는데 네이버 웹툰 중에 상위권물은 다 학원물, 일진물이에요. 네. 대부분 학교 폭력, 학교에서 싸우는 얘기, 교복 입고 싸우는 얘기 다 순위권 다 1, 2, 3등 안에 다 있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근데 또 이게 약간 문화의 다양성, 뭐 표현의 자유라는 이제 미명하에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허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거를 규제하면 또 과도한 규제라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근데 이제 네이버 웹툰을 네. 거의 다 보는 입장에서 이제 저도 흥미롭게 봅니다. 그런 학교 관련 웹툰이라든지 그랬을 때. 긍정적인 거는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세요, 사람들이. 저거는 잘못된 일인데 이걸 미화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점점 올라가고 예, 말씀하신 대로 주 연령층이 이제 학생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 폭력 자체가 이제 속히 말하는 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점점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누구 괴롭히고 내가 힘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이게 쿨한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일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쿨한 것처럼 되지 않는 문화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소위 폭력을 가해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신고하고 하는 게 그게 쿨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또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사실 뭐 미투라든지 아니면 그런 운동들, 고발 운동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폭력도 그 당시에는 신고하는 것 자체가 뭐 너 고발자야, 뭐 그런 거 갖고 신고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고 폭력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얘기했냐면은 네. 근데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좋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요? 아, 드라마요? 아, 이제 좀 스포일러. 스포?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스포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옥상에서 준석이란 아이와 이 선호란 아이가 둘이 있다가 선호가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을 했죠. 준석이가 그런 게 아닐까? 혹은 아니면 뭐 약간의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선호가 이제 기적처럼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진술을 하기를 사고였다. 그래서 준석이 잘못은 아니었고요. 그때 위에서 다희라는 여학생을 이제 선호가 좋아했어요. 이제 준석이는 선호를 미워했기 때문에 선호가 다희를 좋아하는 걸 알고 다희한테 약간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약간 그 다음에 차버린 약간 그런 상태였었는데, 근데 이 다희라는 학생이 사실 그 성폭력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준석이가 그랬다라고 선호에게 말을 했고, 이제 선호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준석이와 싸우다가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이제 옥상에서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고는 맞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다희가 당한 일의 가해자는 준석이가 아니라 준석이 아버지셨고, 그러니까 잘못은 사실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끈을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신발끈 위에 올려놓은 것도 준석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인데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이었어요. 주변의 어른들의 잘못이었고, 이거를 학폭위가 진행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아이들은 정작 선호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이걸 빨리 돈으로 합의를 봐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뭔가를 숨기고 약간 어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사법 절차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약간 스카이캐슬 같네요. 어른들이 문제인. 스카이캐슬도 결론은 어른들이 문제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카이캐슬 나가고 나서 그 코디들이 한창 붐이었다는. 그렇다면서요? 결론은 드라마의 결론은 코디의 약간 그 뭐지 부작용. 그쵸. 그게 결론인데 코디가 엄청 붐이에요.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끝났고 네. 이 드라마에서도 저는 되게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제 마지막 회 끝 무렵에 이제 피해를 당한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너무 화가 나고 그 가해학생이 너무 믿고 그러겠어요. 근데도 이제 되게 이상적인 부모님으로 그려지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억울함과 화도 충분히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가해 학생이 이제 준석이라는 학생인데 준석이에게는 시간이 있다. 아이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과 이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이에게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그거를 다 이렇게 뭉개버릴 수는 없다.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좀 되새겨 볼 만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는 또 그렇게 끝났고 저희는 또 현실 속에서 학교 폭력을 만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나 학폭위에 바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학교가 조사를 할 거고 학폭위가 열려서 거기서 징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받으시고 만약에 그게 내가 불복하겠다 가해 학생 쪽이 됐든 이제 피해 학생 쪽이 됐든 하시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분께서는 그 조치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는 거고 지역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네. 일단 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은 학교나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징계 절차를 내려주고 거기에 불복하면은 내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행정심판. 그 학교의 처분을 내가 취소해달라라는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조치에 대해서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굉장히 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도 그 가장 심한 단계 혹은 가장 심한 바로 밑 단계에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권익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하는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심판위원회 뭐. 네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그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처분을 학교의 처분을 취소를 해. 그런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징계 또 청구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때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결과도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행정심판까지는 오케이 해서 학교에 그러면은 취소가 내려졌어. 지금 내린 거 취소했어. 근데 학교의 어떤 처분은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좀 더 파워가 있는 다른 데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징계에 관해서요? 징계를 제대로 해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학교에서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교의 처분을 취소는 하되 또 다시 학교에서 해야 돼. 근데 똑같은 건 안 하겠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심판의 취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깨버릴 수는 있고. 네, 다시 또 근데 해줘. 이 학폭위를 만든 취지가 뭔가요? 그것도 조금 마무리로 딱 그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폭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폭이 만든 취지는 사법기관의 오버로드를 막기 위한 거가 다 보이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건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학폭위 구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자 한다면 전문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학부모가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수사도 학부모들이 하고 그쵸. 결론도 학부모들이 내리면 사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많잖아요. 수사는 교사분들이 하시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법 절차는 어쨌든 따로 있어요. 학생들이 만약에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사법 절차도 따르는 건데 학교 안에 이거를 굳이 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가 과반수가 참여해서 벌을 주고 누구를 격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취지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지역 공동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마땅한 선례도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선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법 절차를 무리하게 좀 그냥 차용하면서 이런 좀 부작용이 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학폭위 위원분들 부모님들은 내가 처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내 아이가 부복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도 하게 되고 또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둘 다 교육기관의 제자잖아요.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누구 한 명의 편만 들어서 가해 학생 편만 들어서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피해 학생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해 학생 편만 들어서 가해 학생한테 엄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생님으로서는 제자 둘 다 이렇게 편이 되어 주어서 피해 학생에게는 네 편에서 너의 피해 보호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가해 학생에게는 너의 편에서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지금 두 역할을 교육기관에다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아빠가 나 징계 세게 하라 그랬다며 이러면서 이제 보복하는 얘기랑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게 이제 학교가 나는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그쵸. 우리 빨리 얼른 이제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네네네.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대화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 그 가해 학생도 왔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잘 설득을 했는지 한때 학폭의 가해 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제 참여를 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안다. 자기도 잘못한 거 아는데 어른들이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 가해한 애. 약간 이렇게 하니까 더 반감이 들더라. 근데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 친구한테 계속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자기는 오히려 더 반성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과자들이 취직하기 힘드니까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겠네요. 네, 낙인 효과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김변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학폭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자율 규제를 믿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공식화되고 그게 낙인을 찍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학생과 같은 아동이 받는 낙인과 성인이 받는 그 낙인은 그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약간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옛날에 나 괴롭히고 하더니 결국에 너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뭐 넥센의 뭐 그 안우진 선수 이런 사람도 학생 때 엄청 학교 폭력 많이 저지르고 막 엄청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 결국에 프로 야구 선수 돼가지고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피해 학생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 하는 측면도 진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그래서 아이들이고 훨씬 잘 될 수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낙인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잘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저는 동감하긴 하는데 어렵네요.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은 되게 맞아요. 어쨌든 중심은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 가해자 있으면 좀 피해자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자 구제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계속 채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이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집중을 하고 엄벌이 그러면 끝이냐 이런 문제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너무 오버로딩을
던져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아예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반면에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한번 자기네들이 어쨌든 공동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냐라는 지적. 기억에 남네요. 네. 네. 자라나는 새싹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사람이 미래인데. 네. 두산이에요, 뭐예요? 가쁜 두산. 아니 뭐 두산 기업이 사람이 미래다라는 거랑 정반대라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네, 저희들끼리 얘기해봤자 안 끝나고 네네. 저희는 끝내죠. 저희는 일단 끝내야죠.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변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아닙니다. 네, 소빈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